1994년 10월 21일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강으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 3대 붕괴 사고 중 하나인 성수대교 붕괴 참사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와 승합차 그리고 승용차 4대가 파손되고 침수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17명의 사람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는데요. 게다가 한 나라의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13년 후인 2007년 미국에서 미국판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 불리는 미시시피 강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다리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I-35라는 이름의 다리인데요. 냉전이 극에 달하던 1956년 소련이 핵을 발사할 것을 염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리는 약 7만 7천 킬로미터 길이의 당시 미국의 모든 줄을 잇는 도로를 짓자라는 계획하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1967년 완공됐는데요. 트러스 아치교 형태의 I-35는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다리 중 하나로 40년 동안 하루에 약 14만 대의 차가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07년 8월 1일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차량이 이동 중이었는데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5분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왕복 8차선 다리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다리는 뿌연 연기만 남긴 채 강 밑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동시에 추락한 자동차의 수만 111대, 3분의 1 지점부터 아예 무너져버린 다리는 무섭게 기울어져서 차량 모두가 쓸려 내려갔고요. 겨우 추락하지 않는 차들 또한 여기저기 심하게 파손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서진 다리에 잔해에 깔려 불이 난 자동차 또한 여럿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다리와 함께 강 밑으로 추락한 차들은 그 충격에 전복되고 물에 잠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와도 같은 이 상황,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충격적인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다리 붕괴 사고로 현재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 퇴근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무탈하게 살아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과연 추락한 111대의 차량의 탑승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다행히 다리가 무너지더라도 잔해가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고요. 오히려 붕괴 시점, 차가 막히는 러시아워였기 때문에 주행 속도가 느려서 추락 당시 운동량이 적어서 사망자는 총 1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왜 무너진 걸까요? 사고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I-35와 같은 트러스교 형태는 가장 건설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리를 많이 세워야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거대한 계획하에 부합했지만 완벽한 설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중화라는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서요. 다리를 받쳐주는 하나의 트러스가 손상되어도 보조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I-35는 오직 2개의 트러스로만 만들어졌고, 즉 부품 하나에라도 금이 가면 카드로 만든 집처럼 전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다리가 수천 개는 더 있는데 모두 다 붕괴되지는 않았다며 설계의 결함이 결정적인 붕괴의 원인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중의 증가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다리가 개통한 지 10년째 되던 1977년 교통량이 2배로 증가해서 도로의 상태가 나빠지자 도로 덧댐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하중이 무려 136만 킬로그램이나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다리가 폭포와 가까워서 도로가 자주 얼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해빙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이때 증가한 하중만 54만 킬로그램.
이러한 변화는 처음 다리를 설계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하중이 늘어나자 다리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그 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다리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점은 유텐 웨스트입니다. 사실 유텐 웨스트는 사고 발생 4년 전에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다리 붕괴 4년 전인 2003년 다리 정기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는데요. 다리를 받치는 트러스 강판이 구부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작은 변화 때문에 400년간 경고했던 다리에 문제가 생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렸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인부들이 정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와 장비를 모두 동원해 다리로 향합니다. 그러자 다리 상판에 여러 대의 건설 장비가 올라오고 많은 양의 자갈이 쌓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짐이 놓인 곳이 바로 유텐 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사로 인해 2차선을 막아버리자 의도치 않게도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지며 한쪽으로 무게가 쏠렸는데요. 결국 100대가 넘는 버스와 차량이 다리 위를 빽빽하게 가득 채운 그때 111번째 차가 다리 위로 올라오자 버틸 만큼 버틴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네, 작아 보이는 결함 하나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죠. 만약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꿎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사고 추모 공원이 공개됩니다. 공원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기둥 13개가 세워졌고 기둥마다 희생자들의 사연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어디에서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김규규였습니다.